지금부터는요, 올해 들어서 새롭게 또 바뀐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에 대해서 주택별로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일시적으로 2주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또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주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이러한 또 양도소득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계시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우리나라 규정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자주 바뀌는 성향이 있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이 자체만으로도 세금 가지고는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 정말 시간 공부입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에 개정세법으로 이미 양도소득세가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과 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이미 바뀌기 전에 법을 보시게 되면 신축 주택을 취득을 하고 3년 이내에 취득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조정지역은 또 다르죠. 3년이 아니라 여기는 2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인데요.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 많죠. 그러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전입신고와 또 1년 이내에 종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미 이제 주택이 하나 있어. 근데 3년을 취득하고 난 뒤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요건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1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주택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전에 집주인과 임대차 간에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적용 시기는 지금 2020년 2월 1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2월 11일 이후에 이제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으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작년이죠. 12, 16 대책 나오기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한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으로 돌아가서 현재 법을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개정된 내용과 함께 우리 예외 기준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 자,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 자,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겸용주택에 대해서 우리 양도세 기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용주택이라 그러면 보통 분들이 어떤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하겠지만은 보통 보시면 상가도 같이 있고 주택도 같이 있고 용도를 구분해서 따로 쓰는 주택을 의미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9억을 초과한 겸용주택은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그게 상가 부분이라고 쉽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하고 상가 같이 있을 때 상가 부분이 더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봤어요. 그리고 주택 연면적이 클 경우죠. 상가보다는 주택 연면적 클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봤는데 이 바뀐 규정을 보시면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 외 부분은 분리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 시기는 아직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부터 양도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겸용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서 매도를 하시든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이제 그 적용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속주택의 우리 양도세 기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고요. 특히 올해가 부담부 증여라고 정말 자녀분한테 부담부 증여라는 이래 상속을 통해서 굉장히 부동산이 최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달이 4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달이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이나 신문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6월 달부터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양도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가 정말 코로나가 겹치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담부 증여라는 이러한 그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한 해였는데요. 이 상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개정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특례 내용을 보시면 1주택,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일반주택 한 개, 상속주택 한 개 있을 경우에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았을 때 1주택만 있는 경우로 봐가지고 양도세를 비과세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상속주택 말고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1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속주택의 수를 보시면, 적용 수를 보시면 한 개가 상속주택만 인정이 되고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만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개정법을 보시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 1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2주택이 되었을 때는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거죠. 그게 주택을 재개발하든 재건축을 하든 상속받은 주택이 있든 한 주택에 대해서만 개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적용 시기도 아직은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11일 이후에 양도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속 부분과 또한 겸용주택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바뀐 규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매도를 할 때에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속주택의 이 변경된 우리 양도세 기준은요, 2022년 2월 11일 이후부터 자, 양도분으로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안에 위치한 우리 임대주택이 변경된 우리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투자로 많이 하셔가지고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임대주택을 보시게 되면 종전에는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또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말했는데요. 특례를 보시게 되면 거주 요건을 미적용했죠. 1세대 1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에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했을 때와 또 임대료 보증금이죠.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를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등록된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특례라는 조건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라는 주택을 등록을 해서 갖고 있더라도 이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실은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2020년도 올해 2월 11일 이후에 양대 부분부터 이미 적용을 하고요. 단지 2019년도 작년이죠. 12월 16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에 임대를 해서 임대주택을 해서 세무서나 구청에다가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들은 종정법을 적용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산 사람들은 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